오늘은 밖에 비가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장마같이 비가 오네요. 그래서 커피도 먹고 싶고 해서 드립 커피, 그제 로스팅한 직화로 로스팅한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드립 커피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좀 굵게 갈았어요. 굵게 가는 것과 가늘게 가는 것의 특징은, 가늘게 갈으면은 빵이 크게 오르겠죠. 그 다음에 좀 굵게 가르면 그렇게 정도로 빵이 안 오르고 그렇게 그 쓴맛이 안 나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조금 굵게 갈았고요.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내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빵이 오르는데, 이게 더 곱게 가르면 아무래도 이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그 커피 빵이라는 게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 과테말라는 그 커피 벨트 보면은 좀 위에 가운데 지역이라고 할까? 좀 위에 있는 지역이겠네요. 멕시코까지 커피가 재배가 되니까 바로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과테말라. 화산지대가 많아가지고, 화산재 이렇게 그런 토양이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두이기도 하고,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화로 하기 때문에 스모키한 향이 아무래도 이 원두에서 많이 나는데, 그런 직화로 하니까 그게 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볶는 에티오피아나 다른 것도 사실 스모키한 향이 나거든요. 이렇게 직화로 볶다 보면은, 하다 보면 나는데, 이 안티구아 같은 것은 특성상도 스모키한 향이 나는데, 여기 직화로 해서 더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지금 이게 보통 저는 40g을 내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볶은 지 얼마 안 돼서 더 빵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40g을 내려서 한 400에서 500ml 받아서 그걸로 물을 타서 아메리카노 형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매번 내리는 게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온병에 보관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안티구아 같은 것은 보면 그렇게 생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그 생두가 그 수프리모보다는 좀 작거든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1차 파핑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이 난다고 보면 되는데, 2차 파핑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 보면 콜롬비아 같은 게 좀 밀도가 좀 낮지 않나. 그 다음에 그 안티구아 같은 그 과테말라 원두는 그 밀도가 사실 이게 1500m 이상에서 자라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 알맹이가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그 속까지 익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 파핑, 2차 파핑 가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여기 보면은 뭐 스모키한 향 뭐 여러 가지가 나는데 그냥 그 견과류 맛도 나고 스모키한 향도 나고 제가 그 에티오피아도 좋아하지만 이런 과테말라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좀 콜롬비아 같은 거는 좀 싱겁거든요.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나 뭐 케냐 같은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거의 즐겨 먹지 않고 에티오피아나 과테말라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린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눌러 보면은 굉장히 폭 들어갑니다. 폭. 스포츠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통과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르고 거기 안에 스포츠처럼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아니 내려졌고요. 내려진 것을 저는 이런 보온병이 이미 이 안에다가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길게는 많이 안 먹는 때는 뭐 일주일가도 먹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물론 향이나 그런 건 좀 떨어지지만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향이 나가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드립 커피로 내리면은 카페스톨이라고 그 지방 성분을 이렇게 걸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몸무게 좀 나가는데 이걸 좀 먹으면은 드립 커피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에스프레소 같은 걸 먹으면 사 먹고 그러면 편하지만 집에서 가장 최소한의 기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드립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기구를 가장 그 알맞게 골라서 그 어느 정도 오랜 기간 하다 보시면은 자기만의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그런 걸 하면은 그 적은 가격에 가성비 있게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테말라에 그 안티구아뿐만 아니라 우에우에 테낭고, 뭐 후에우에 테낭고라고 하는데 H가 스페인어에서는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 우에우에 테낭고인데 거기는 또 스모키한 향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테말라에 33개의 그 화산이 있는데 그 중에 안티구아에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스모키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직화로 굽기 때문에 더 스모키한 향이 나고 견과류 맛도 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떤 뭐 그런 바디감이 뛰어나고 그런 원두도 다 신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새카맣게 태우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제가 보면은 모더레이티드 다크거든요. 그러니까 다크. 풀시티 근처니까 풀시티가 완전히 되면은 이게 볶으면은 이 기름이 나와요. 원두 표면에 기름이 살짝 끼는데 낀 것도 있고 안 낀 것도 있고 그럴 정도까지만 저는 볶습니다. 옛날에는 좀 약하게도 볶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각자마다 그 생각하는 그 커피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물론 뭐 신맛, 단맛 그런 것도 있지만 커피는 좀 쓴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쓴맛이 한 60%, 단맛 한 30%, 신맛 10%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저는 커피의 본연의 제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볶고 있고 에티오피아도 그렇게 볶고 있고 거의 모든 원두를 그렇게 볶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저 원하시는 분이 주문형으로 좀 덜 볶아달라 하면 볶아주시는데 제가 그 일반적으로 볶는 것은 조금 중이라고도 볼 수 없고 강이라고 볼 수 없는 강강배전 그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비 오는 날에는
이 커피를 먹으면 좀 차분히 가라앉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좀 덜 왔으면 좋겠고, 아마 이번 주 비가 끝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가을이 되고 더 추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좋은 가을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